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서 일단 예, 그 오늘 하는 내용은 일단 제가 우선 되도록이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예. 근데 어쨌든 중간에 제가 혹시나도 녹화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두 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일단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페어 비교하는 거를 저희가 해볼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은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어떻게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크게 보시면 일단은 우선 저희가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들, 그러니까 모집단이 두 개 있는 경우라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개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저희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스페셜한 케이스로 매치드 샘플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샘플드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다른 값을 가졌을 때 어떻게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고려대학교의 MBA 학생분들과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MBA 학생분들의 뭐 평균 공부 시간을 비교해 보고 싶다. 어느 학교에 계신 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를 하게 됩니다. 자, 사실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설 검증에서 하는 기본적인 뭐 스텝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무 가설, 그다음에 대립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그 유의 수준을 5%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값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고 그 값을 가지고 p 밸류를 구하게 되고 p 밸류가 이제 0.05랑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을 경우에 저희가 기무가설을 리젝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립가설을 저희가 컨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은 사실 똑같고요. 똑같은데 달라지는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값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위한 수치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예를 통해서 어떻게 레이디언트에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마 홈워크 세 번째, 그게 숙제를 다 하는 아마 듀 데이트였을 텐데 오늘이 다들 잘 내셨죠? 네,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한 가지 공지사항은 그 다음 숙제가 이제 홈워크 4인데, 홈워크 4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문제만 푸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홈워크 4를 내시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까지 홈워크 4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홈워크 5가 맨 마지막 다섯 번째 홈워크가 남아 있는데 그 홈워크는 11월 18일부터 2주가 지난 12월 2일, 12월 2일까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더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를 이게 표정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하는 과정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결과를 우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지겨워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일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그 레이디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샘플에 대한, 그러니까는 두 개의 모집단에 해당되는 샘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준 편차는 모르고 있는 환경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1도 모르고 시그마 2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일단은 그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었죠.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한번 그 결과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항상 점 추정치, 그러니까 특정 값에다가 우리가 해당되는 예를 들면 모집단의 평균이면 샘플에서 구한 평균, 모집단의 비율이면 샘플에서 구한 비율, 그 값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값에다가 우리가 그 margin of error라고 그래서 오차에 대한 최대 범위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X1하고 지금 현재 문제 자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mu1하고 mu2예요.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뮤1이 큰지 뮤2가 큰지 아니면은 뮤1하고 뮤2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의 평균 값에 대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뭐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MB 학생들의 평균 뭐 공부 시간 뭐 뮤원 빼기 뮤원 뮤트라고 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이제 1 빼기 알파인 그런 신뢰 구간을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보시게 되면 이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추정치가 이제 x1 바 빼기 x2 바죠. 여기서 x1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모집단의 샘플에서 나온 값이고 x2 바라는 것은 두 번째 모집단의 샘플에서 나온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값을 쓰게 되죠. 왜 t 값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원래는 이제 시그마 1 알았으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들어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에서 구한 표준 편차 S1하고 S2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t 값을 쓰게 됩니다. z 값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사실 이거는 이제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100%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점 추정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뭐 z 값이든 t 값이든 이 신뢰 수준으로부터 나오는 값을 여기다 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2분의 알파라는 것은 t 분포상에서 어펄테일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넓이 자체가 2분의 알파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도 사실 표준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t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요 어펄테일 에어리어 자체가 이제 2분의 알파인 그 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그 다음 곱해지는 값은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뭐 오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은 여기 있는 x1 바 빼기 x2 바가 가지는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여기서 구하는 지금 값은 뮤1 빼기 뮤2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표준화한 차이라서 저희가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요 값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은 그냥 상수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상수인 건 맞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샘플에서 값이 구해졌을 때는 상수가 맞아요. 그런데 샘플링을 하기 전에는 이 x1 바나 x2 바나 둘 다 확률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샘플에서 가져오는 따라서 값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x1 바하고 x2 바라는 것은 확률 변수고 따라서 그 차이도 확률 변수가 되고 확률 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평균도 가질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바로 여기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저희가 봤었던 수많은 실내 구간의 공식들도 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라는 것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배웠던 것은 N1 빼기 1, 그 다음에 뭐 N2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뭐 샘플 사이즈 N1, N2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 편차가 큰지에 따라 사실은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가중치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형태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값은 다 알아서 구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값이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 이렇게 단순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도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에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위한 수치를 쓸 텐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가설의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뮤1 빼기 뮤2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작다가 이제 여기 대립가설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less than 또는 뭐 greater than 그 다음에 two-sided에 해당되는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D0 값이 0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D0 값이 0이라서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지고 그냥 이 샘플에서 구한 평균의 차이를 표준 에러, 표준 편차, 표준 오차로 나눠 주시게 되면 바로 그 값이 t 값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쭉 얘기 설명드려 왔는데 기무가설에서 텍스트북에서는 이 대립가설에서 표현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기무가설로 넣으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정보는 사실 이 같다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디언트에서는 사실 이런 부등호가 쓰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등호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무가설의 형태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이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less than일지 greater than일지 다르다일지
그러면 이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샘플에서 구한 값들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이제 샘플에서 나온 값이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MBA 학생들이 평균 하루에 4시간 공부한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MBA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3시간 공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4시간이 3시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아, 뮤1하고 뮤2에 있어서도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뮤1 빼기 뮤2의 형태라고 본다 그러면 또는 뮤1하고 뮤2 그대로 본다 그러면 그레이터 댄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다시 샘플에서 나온 그 값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대립가설이 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요 두 번째 right tail 또는 이제 greater than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스태틱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추정에서 나온 값의 차이, 표본 평균의 차이, 그 다음에 표준 오차에 해당되는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왜 얘는 이런 형태로 나올까 표준 오차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괜찮은가요?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맨 처음에 X1 바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샘플에서 구한 평균이죠. 근데 샘플링이 되기 전에는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저희가 배웠던 것에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리 중심 극한 정리에 따르면 얘는 평균이 뮤1이고 여기서 뮤1이라는 건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기 앞에 있어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공부 시간으로 본다면 고려대학교 MB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대 학생들의 그 공부 시간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라고 했을 때 x1 바는 이런 이 값을 표준 편차로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x2 바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2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하는 것은 요 x1에서 x2 바를 뺀 것이고 요 새롭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요런 형태가 됨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얘의 이제 얘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보시게 되면 정규 분포 빼기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여전히 따라요. 그 다음에 평균은 어차피 뮤1에서 이제 뮤2를 이제 빼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것은 어, 각각의 분산의 합에다가 그냥 이렇게 제곱근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이제 시그마 1의 제곱 나누기 n1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 나누기 n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얘는 백인데 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분산을 구하면 더하기가 되나요? 근데 분산은 빼기를 하건 더하기를 하건 어떤 두 확률 변수의 합이건 차건 간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게,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시게 되면 그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분산을 더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x 더하기 뭐 지금 y라는 게 있을 때 x, y가 만약에 이제 독립이다. 그러면 그건 각각의 그냥 분산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죠? 자, 이 결과를 저희가 배웠는데 사실 여기서 플러스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왜 같을까요?
이 variance 그 다음에 x 빼기 y라는 것은 다시 쓰면 variance 그리고 x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마이너스 y를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이렇게 변수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y의 분산은 그냥 원래 y의 분산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부호만 달라졌을 뿐이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 정도는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있건 마이너스가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분산을 다 더해주면 돼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샘플에서 나온 표준 편차로 대체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t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레이디언트에서는 사실 이 t 값을 구하는 걸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t 값도 다 구해주기 때문에. 이게 제가 쭉 설명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 값을 통해서 우리가 p 밸류를 구했을 때 그 p 밸류를 잘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데자뷰가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얘를 혹시 봤었나요? 그 전에? 보지는 않았죠? 예. 자, 채팅창에다가 봤는지 안 봤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이게 마치 지난주에 했었던 갑자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그 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레이디언트를 오픈을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레이디언트에서 뮤추얼 펀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해당 폴더 가서 한번 데이터도 로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레이디언트를 열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레이디언트 여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RStudio 가서 열어주시면 되죠. 음, 저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는 이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뭐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중간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꼭 해주십시오. 음, 자, 이제 레이디언트 화면이고요. 여기서 로드로 가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여덟 번째 To Population Means라는 강의 폴더로 오셔가지고 데이터를 오시면은 그 mutual.rda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데이터 혹시 다 찾으셨어요? 혹시 데이터가 잘 안 보인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자,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조금 특이하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변수가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은 그 변수 하나로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뮤추얼 펀즈 로드하고 노 로드라고 해서 두 가지 다른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이렇게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왼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것은 로드 타입이라 그래서 뮤추얼 펀드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피를 내야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 노 로드 같은 경우는 피를 내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각각의 리턴이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겠죠? 그래서 뭐 아메리칸 내셔널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피가 있는 경우고 뭐 이제 평균 리턴이겠죠? 평균 리턴이 15.51%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나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니셜 피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리턴이 13.2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요 두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걸 살펴볼 예정이냐면 제가 다시 잠시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몇몇 아니면 뭐 어떤 일부 뭐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주장하기를 로드 뮤추얼 펀드가 왜냐면 이니셜 피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을 해볼 건데요. 5%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시면 돼요. 즉 알파가 0.05라는 얘기입니다. 즉 신뢰 수준상으로는 0.9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5%의 확신을 가지고 이 클레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가설 검증을 만약에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답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그 뮤추얼 펀드 로드에 해당되는 리턴들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리턴 1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겠죠. 그죠? 자, 요 두 개의 평균값을 알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평균 리턴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피커를 켜고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익스플로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리턴 선택하시고 리턴 1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리턴이 16.26%, 그다음에 두 번째가 15.7%니까 한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니셜 B를 내는 그룹이 평균, 그러니까 샘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긴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모집단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까? 확실치는 않죠. 자, 저희가 일단 그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즈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density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density라는 걸 누르시고 그리고 return하고 return 2를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이제 리턴 값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값들이 몇 개의 값, 한 30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 30개의 값을 가지고 이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즉,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특정 값의 수익률이 나올 일종의 확률에 해당되는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도라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이니셜 B를 내는 경우는 16보다 약간 요쪽 편에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이니셜 B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물이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합해 보면 좀 좋은데요. 그래서 combine x variable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니셜 B를 내는 경우고요. 근데 보시게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큰 값에 해당되는 덴시티가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값들 때문에
저희가 평균 리턴을 봤을 때 이니셜 B를 내는 경우가 더 이제 높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고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는 메뉴는 여기 일단 베이식스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compare means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팩터 베리어블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누메릭 베리어블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팩터 베리어블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서 팩터라는 것은 두 개의 그룹 또는 두 개의 모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히려 그냥 numeric variable 두 개가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numeric variable에 해당되는 return하고 return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로는 뭘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완수님, 질문은 뭐였냐면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 가설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채팅창에다가 답해 주셔도 되고, 뭐 직접 마이크로 답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레슨이니까요. 자,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idence 레벨은 0.95, 그리고 샘플 타입은 인디펜던트로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그 샘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치드 샘플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디펜던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플 컴패리슨 어저스먼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만 하는 거라서 넌이라고 하시면 되고 테스트 타입은 t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less than이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니셜 B가 있는 경우고요. 이게 이니셜 B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요 16.2가 15.75보다 70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립가설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얘가 더 작은 게 아니야를 테스트하게끔 돼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방향이 좀 안 맞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크다고 나와야지 뭔가 실제로 정말 그런 방향이 맞는지라고 검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이 서로 맞지 않게 돼 있으면은 p 밸류가 이 보시는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크게 나옵니다. 0.5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어, 이 얘를 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샘플 자체가 가리키는 방향도 다른 방향인데 어떻게 모집단에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less than을 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greater than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클레임이냐면 어떤 주장이냐면 그 로드 뮤추얼 펀즈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에서도 greater than이 선택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eater than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퍼런스는 0.5이려 같지만 어쨌든 p 밸류가 아까보다는
아까 0.779였나요? 근데 0.279로 0.5가 빠진 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맥센스한 값들이 나왔는데, 자, 이 경우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예, 뭐 박완수님 좀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뭐 괜찮고요. 뭐 이러면서 저희 다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자, 결론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재용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에 계셔야겠죠? 자,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 이정현 님이 답을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0.05보다 크기의, 오차가 있다. 오차가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죠? 네. 고백님 얘기하신 것처럼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만 봤을 때는 16.2가 15.7보다 0.5 정도 커서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사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어떤 별 모양도 없기 때문에 별 모양이 보여야지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랬잖아요. 기각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Show Additional Statics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값들이 보이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 그래서 표준 오차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t value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 보시는 이제 t value라는 것은 이 difference 여기서 difference라는 것은 요 16.26 빼기 15.70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difference를 스탠더드 에러로 나눠준 값이 바로 t value입니다. t value 0.59예요. 근데 사실 0.59라는 값은 t 분포상에서 봤을 때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value가 사실은 굉장히 그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 분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령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0이고 0.59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greater than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0.59보다 이제 같거나 클 요 확률을 구해보시면 사실 엄청 커 보이죠? 그 실제로도. 그래서 0.27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p 밸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 밸류에 사실은 그 이런 다른 p 밸류를 구하시면 사실 요 자유도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유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 뒤에 뭐 자리가 붙어 있죠. 57.792 이렇게 그죠? 그건 이제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유도의 그 공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5% 100%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0.9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5%라는 소리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0.955보다 크거나 그죠? 클 확률이 95%라는 소리예요. 그죠? 즉 0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음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양의 값을 이 차이가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뮤1 빼기 뮤2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955보다 클 확률이 95%인 거라서 사실 95% 안에는
음수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값의 차이가 양수라고 제대로 모이기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일단 뭐 플러스 저희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플러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퍼져 있는지 쭉 나와 있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density라는 거 종류를 하고요. 여기서 그 베이식스에서 저희 compare 민제에서 봤었죠. 자, 그레이를 된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 처음에 이니셜 B를 내야 되는 그 뮤추얼 펀드가 그렇지 않은 뮤추얼 펀드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제가 플러스를 해서 뭐 광고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젠 제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림이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찾아봤던 그 그림이랑 동일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요 바 그래프의 높이가 가리키는 것은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이 두 가지 경우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95% 신뢰 구간이고요. 무엇에? 뮤원의 신뢰 구간이에요. 뮤원의 신뢰 구간.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파란색도 실내 구간하고 유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내 구간의 그 얘기하는 그 실내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평균에서 X1 바의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에러만 돼 있는 경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X1 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더드 에러만 돼 있는 경우입니다. 요 표준 그 실내 구간은 X1 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죠? 원래 T 값도 있고 그 다음에 SE 값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95% 신뢰 수준이겠지만 T 값이 한 95% 신뢰 수준이니까 2에 가까운 값이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95% 신뢰 구간이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그 표준 오차만 더한 것. 다시 얘기하면 사실 이게 한 음, 거의 한 66.67% 정도의 신뢰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검은색 뮤1에 대한 신뢰 구간하고 여기 뮤2에 대한 신뢰 구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두 개의 신뢰 구간의 신뢰 구간 굉장히 오버랩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뮤1에서 뮤2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화면이요. 예. 고보경님 질문 주신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은 처음에 서머리에서 그죠? 이 서머리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오시면 돼요. 네. 예. 이정현님 설명 잘 해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스캐터 돼 있고 덴서티도 추가하시고 바도 보시면 추가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박스도 있는데
박스도 추가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박스 플랫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샘플에 해당되는 값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 뮤1이 뮤2보다 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실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두 개가 굉장히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뮤1이 뮤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를 잘 뒷받침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알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된 형태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데이터인데, 요렇게 돼 있는 형태 말고, 팩터 베리어블로를 통해서 이 뮤추얼 펀드 로드하고 노 로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잠시만요. 제가 그 데이터셋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RDA 말고 CSV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봤던 여덟 번째 to population means의 데이터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뮤추얼하고 언더바하고 팩터라는 CSV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데이터랑 값은 사실상 동일해요. 동일한데 뮤추얼 펀즈라는 이 칼럼 하나만 존재하고 베리어블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니셜 피를 내는지 안 내는지가 바로 여기 로드에 나와 있습니다. 로드가 yes면 이니셜 피를 내는 경우, no면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앞에 있는 30개는 yes고 뒤에 있는 30개는 no예요. 즉 앞에 있는 30개는 이니셜 피를 내는 경우, 뒤에 있는 30개는 이니셜 피를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비슷한 가설 검증을 한다 그러면 여기 베이식스로 오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compare means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a factor one numeric variable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팩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load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load에 따라서 로드 나뉘어지는 것이니까요. load를 선택을 하시고 numeric variable로 return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민셰피를 내지 않는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15.7, 그 다음에 내는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16.26이라고 해서 앞에서 했던 것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동일한 값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립가설 세팅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해석도 하시고 그게 앞에 저희가 했던 약간 형태만 다른 하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가설 검증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현님 잘 찾으셨나요, 혹시? 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뭐 다른 혹시 질문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게 확실히 그 온라인 강의는 강의하는 게 사실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어떤 잘 따라오시는 게 체크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음, 저도 이제 놓치는 부분을 잘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식스에서 compare means로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팩터 베리어블은 로우드라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뉴메릭 베리어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대립가설로는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혹시 임영희님? 이 대립가설로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임영희님 자리 계신가요, 혹시? 아, 자리 계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less than 하셨나요? less than.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 경우는 less than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 순서가 달라졌거든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그래서 작은 쪽이 이제 15.7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5.7이 여기 들어오고 16.2가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딱 부등호가 맞죠. 그래서 대립 가설로는 less than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도 이니셜 B를 내는 경우, 특히 로드가 yes인 그룹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맞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p-value가 너무 높게 나와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이니셜 B를 내는 로드 타입의 뮤추얼 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뭐 조금 브레이크를 저희도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뭐 할 수는 뭐 그냥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조금 이제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8시 한 1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